일단 제가 9월달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S&P 500 뭐 다 포함해서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쭉 빠졌습니다. 코스피, 니케이 쭉 빠졌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심리가 좋지 못하다는 거. 자,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졌고, 그리고 뭐 S&P 500 뭐 다 포함해서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쭉 빠졌습니다. 코스피, 니케이 쭉 빠졌죠. 왜 빠졌을까? 일단 제가 9월달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PMI 지표가 나왔는데, 자, 근데 47.2가 나왔어요. 이게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 50 이상 나왔다 좋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47.2가 나왔어.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다 판단을 했어요. 자,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제조 PMI가 낮게 나왔어.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뭐 경기 침체래. 이거 맞는 얘기일까? 참 아리까리합니다. 시장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미국 증시를 실제로 봤는데 PMI 지표 발표되고 나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시장은 진짜 경기 침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과 다른 점이 뭘까요?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국가인가요? 외환을 벌어들이나요? 미국의 GDP의 제조업이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업 PMI가 지금 미국이 2년 가까이 하향 추세예요. 안 좋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제조업으로 성공한 국가가 아니야.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 제조 PMI 2년 동안 안 좋게 나온 거 이거 나왔다고 경기 침체다?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미국이 서비스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어. 그러면 야 진짜 경기 침체인데 소비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미국 제조 PMI가 낮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 뭐가 문제가 됐냐? 지금 9월달 미국 증시 역사적으로 안 좋죠. 코인 시장도 안 좋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죠. 미국 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당연히 안 좋은데 야 제조업 지표도 안 좋네.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거죠. 시장 심리가 지금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의 부총재가 뭐라 그래요? 일본의 부총재가 뭐라 그러죠? 가조 총재가 뭐라 그럽니까? 경제 전망을 실현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합니다. 우리 물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경제 전망, 경제 조건이 받쳐지면 다시 금리 올릴 겁니다. 8월 5일 날 봤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나오는 그런 거 봤죠? 다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장에 다시 8월 5일 블랙 먼데이 폭락 때 그 불안 심리가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우리 코인 시장도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 그 9월 2일 날 노동절이 있었죠. 노동절 끝나고 트레이더들이 이제 연휴 후에 복귀를 했는데 거래량이 급감했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산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초, 9월 6일 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미리 알고 조정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재밌고. 우리만 아는 것 같잖아. 자, 중국 8월달 제조 PMI 49.1, 4개월 연속 경기 수축. 자, 중국은 해당됩니다. 중국이 제조 PMI가 안 좋아 그러면 야 이거 경기 침체네. 안 좋네. 이렇게 나오면은 유가 떨어집니다. 원자재 가격 떨어져요. 철강석 가격 떨어집니다. 중국은 문제되는 거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다. 소비기 때문에. 자, 국제유가 구리 가격 동반 하락 왜 하락했을까? 중국의 제조 PMI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어떤 지표도 낮게 나왔어요? 중국의 7월달 신규 수출 주문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좋아야 돼. 왜? 11월 이후부터 12월부터 미국이 관세 올린다 그러죠. 그러면 컨테이너 물량들 미리 다 빼놔야 돼. 근데도 감소했다는 건, 야, 이거 안 좋다.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당연히 중국의 경기 침체는 구리, 원자재, 원유 제일 많이 쓰는 중국이 못 쓴다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 자, 이스라엘에서는, 야, 이거 모습을 보니까 우리 광화문에 그 소고기 파동 있었을 때 광우병 그거 생각나네. 내가 그때 몇 살이었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였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광우병 파동. 그래서 요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70만 명이 민심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휴전하라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보고 계속해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하면 시기상조고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러면은 총선을 총리 뭐 임시로 열어가지고 총리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간츠가 지금 간츠가 빨리
내려와라. 미국이 밀어주는 이스라엘 새로운 총리. 이분이 아마 급부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다. 네타냐후가 지금 너무 막 나가니까. 월드컵 응원 모습 그거 같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일본 BOJ 총재 금리 인상 시그널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GDP 나우 3분기 성장률 2.0% 다시 떨어졌다. 요것도 시장의 경기 침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제조 PMI가 낮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그게 맞는 게 아니라 GDP 나우 3분기 성장률 2.0% 낮췄다.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을 수 있겠죠. 2.5에서 2.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미국의 소비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겠구나. 요걸 보고 알 수 있겠죠. GDP 나오는 거. 자, 87년 만에 최대 위기 폭스바겐 독일 최대 공장 폐쇄 검토 중. 자, 보겠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최대 공장 폐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폭스바겐 왜 이렇게 힘들까? 일단은 지금 전기차 힘들죠. 안 그래도 막 전기차 막 불난다 뭐 한다 뉴스 기사들 보셨죠? 전기차 어디였죠? 한국에? 그래서 막 전기차 가격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떨어지고 전기차 못 사겠다 못 타겠다 하시는 분들 나 전기차 샀어 후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시그널 드려볼까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도래할까 안 할까? 전기차 시장이 물론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은 전기차 힘들 겁니다. 2차 전지 섹터 힘들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전기차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인천에서 일어났죠?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원래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전환이 되고 새로운 이런 뭐랄까 개발품들,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도래를 하면은 그 새로운 발명품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안전하고 좋더라도 전기차를 욕하고 때려 부시고 저것 하면 안 된다 해야 돼. 누가 그럴까? 내연기관 산업에서 가장 본인들의 매출이 내연기관 그 자동차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업들. 기업들. 마차에서, 수레에서 마차, 그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가 움직임이 됐을 때도, 과도기 때도 어땠다? 마차 타다가 저 자동차 나오면 저거 망해. 야, 기계를 어떻게 믿냐? 말로 끌어야지. 우리가 수레로 걸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유를 파는 기업이야. 전기차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유를 판매하는 원유를 갖고 정제하는 이런 기업들, 얘네들은 뭐를 더 부각시켜야 돼요? 전기차 끝. 전기차 나오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 전기차 사신 분들 걱정할 거 없어. 그대로 사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뭐 최대 공장 폐쇄 검토 중 이런 기사들 전기차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이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자, 트럼프 2조 6,800억 팔아치우면 어쩌나 벌벌 떠는 개미들. 자, 그래서 뭐 주식 매도 금지 사항이 25일 날 금지된다고 합니다. 9월 25일 날. 그러면 9월 25일 이후에는 트럼프가 요거 팔아치울 수도 있겠죠.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거 판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뭐 하향 추세를 겪는다. 뭐 그렇게 보기엔 어렵겠지만 근데 이거 쉽게 팔 수 있을까? 본인의 종목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요거 다들 담고 있을 건데 트럼프 미디어 쉽게 팔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진짜 정치 후원금이 쪼달려서 그거 아닌 이상은 쉽게 팔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20억 달러 뭐 이거 나온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 하루 이틀 주겠지. 큰 흐름, 큰 상승 추세는 막을 수 없다. 자,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도 US 스틸 일본에 못 판다. 그래서 피츠버그 찾아가서 해리스가 얘기를 합니다. 일본한테 우리 철강 산업 못 주지. 철강 산업이 그냥 철강 산업이지.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존심이죠. 군수, 국방, 방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철강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 제철에 인수된다? 안 된다. 진짜 인수를 해주고 오케이 사인 떨어진다 하더라도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미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멘트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거 맞죠. 자, 레이건 7배,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왕국. 40개월간 2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규제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민주당 특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기업들을 때려잡는다. 그래서 세금을 창출하고 본인들 손발 아래에 놓는 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정책, 행정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호화폐 산업도 SEC가 막 관련된 규제도 많고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고 이것저것 막
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민주당은. 근데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은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탈중앙화로 가면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이 돼서 규제하고 세금도 걷고 그래야 건강하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을 못 믿고 정부를 못 믿고 탈중앙화 성격으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왜 탈중앙화 아닌가요? 탄생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세 차이, 가격이 상승하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부가 관리하는 선에서 세금도 걷고 해야 그 그러한 이제 시장 사이클 흐르면서 차익을 거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가 있어야 그 규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둔다. 물론 규제가 없이 그냥 완전 그냥 뭐야? 규제도 없고 뭣도 법도 없고 막 그래. 그냥 비무장지대야. 이미 그런 분들은 돈을 벌고 엑시트를 했죠. 그리고 그럴 기회는 이제 거의 끝났지. 2017, 18, 19, 2021년도 이전까지는 괜찮았죠. 24년도까지 이전까지도 괜찮았지. 근데 지금부터는 탈중앙화 얘기하시면 안 돼. 돈 벌라고. 이해되셨죠? 자, 미국 FBI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공격 확대 경고. 자, 우리 라자루스 해가지고 막 북한 얘네들 그룹 애들이 막 해킹하고 난리 나죠. 제가 항상 우리 디센트 원래 폴드 원래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사더라도 다른 모델 사셔도 좋아요. 반드시 코인 투자자분들은 단타 치더라도 폴드 월렛을 한 개씩 갖고 있자. 반드시. 왜? 거래소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래소 무너지면 뭐 100%다 보장해줄 줄 알죠? 거래소 다 끝나면은 보장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줄 의미 없어요. 그때 되면 나물나는 게 거래소입니다. 누구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야지. 여기다 보관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커들도 못 들어요. 북한 해커들 라자루스도 못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인해줄 때 사는 게 낫지. 나중에 정가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자, 미국 경제 우려의 주식 암호화폐 급락 안전자산은 상승했다. 자, 뭐 10년물 채권 금 가격은 뭐 상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게 재무부 입장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국채에 또 자본 수요가 또 몰릴 수 있는 거니까 국채는 또 판매할 수 있겠죠. 이거 판매한 걸로 또 시장에 또 증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채권이나 금 가격은 올라갔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위험성 자산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해리스 암호화폐 커뮤니티 후원 행사에서 명확한 정책 입장 제시. 지금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해리스 캠프한테 사부작 됩니다. 이번에는 1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정치 후원금으로 모금을 한다. 야, 봐라.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너네 캠프에 낼 거야. 정치 후원금으로 돈 내는데 너네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무슨 얘기라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선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해리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선 해리스 캠프 관계자들 아니면 정책 수석 고문 얼마 전에 브라이언 넬슨이라고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신흥기술과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지한다. 비트코인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서 헤이즈 이번에 KBW 나와가지고 막 경제 전문가인 거 마냥. 원래 아서 헤이즈가 언제 롱으로 봤었냐면 9월달 롱으로 봤습니다. 물론 아직 롱이 9월달이 아직 안 끝났지만 다시 뷰를 바꿨어. 4일 만에. 9월달 4일밖에 안 지났어. 지 뷰가 틀리더라도 9월 말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로? 10월달. 9월달은요 올라갈 걸로 봤는데 떨어질 거고요. 10월달로 올라갈 겁니다. 지하철 노숙자는. 그래도 돈 많습니다. 돈 많으면 형이지. 형인데 조금 모자른 형, 모질이 형. 저는 별로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에 막 본인의 투자 방향성 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더 별로예요. 중점을 잡아야 됩니다. 딱.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야, 좋습니다. 2억 8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죠. 유의미하게 빠졌습니다. 요거 왜 유출되는지 오늘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지난 지금 5일 연속 빠지고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2억 달러가 빠지든 1억 7천만 달러가 빠지든 10억 달러가 빠지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뭐만 본다? 블랙록의 아이비트코인 상품만 보자. 이렇게 보시면 0, 유출이 0입니다. 없어요. 블랙록이 빠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ETF 순유출, 블랙록도 안 들어오고 뭐 피델리티만 들어왔는데 크게 의미 없네요.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 없겠죠? 관심이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일정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내일 발표되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업고용 지수 발표되고요. 실업률 발표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빠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고 9시 반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해 드릴게요. 선물 단타 중장기 거래하신 분들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는 거. 저 4.3 이상은 아닐 걸로 봅니다. 왜냐면 제가 8월 5일 날도 경기 침체 아니에요. 이거 가짜 실업률입니다. 긍정적인 실업률이니까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서헤이즈처럼 이렇게 말 안 바꿔. 저는 뷰는 같습니다. 그리고 뷰가 만약 변동이 된다. 변동이 되면 말씀드렸을 건데 변동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 4.2로 봅니다. 금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4.1 아니면 4.2. 진짜 안 좋아도 4.3. 4.3 나오면 시장 빠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비너군 16만 3천 건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요거 4.3 넘지 않으면은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자, 9월 9일날 중국 PPI 발표되고 11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CPI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12일날 발표됩니다. 요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자, 그리고 17일날 미국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합니다. 차라리 미국 CPI, PPI보다 더 중요한 거 소매 판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소비가 얼마나 꺾였을지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17일 중요하고 19일날 대망의 금리 결정. 금리를 25bp 내릴 건지 50bp 내릴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점도표 보셔야 됩니다. 왜 점도표가 중요한지는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릴게요. 이번에 잭소홀 미팅은 다들 금리 인하를 집중적으로 보실 건데 노 틀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이거 왜 중요한지 말씀을 근처 가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가 빠졌냐? 일단은 일본 BOJ 총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도쿄 근원 물가 지수가 살짝 올랐습니다. 7월 달에 2.2였는데 이번에 8월 달에 2.4가 나왔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진짜로 금리를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 물가 올랐네. 근원 CPI가 올랐어? 오케이. 우리 물가 오르면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소비하지 마세요. 금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쭉 준 겁니다. 겁을 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얘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일본이 다시 한번 금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면 일본은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올릴 건지 어떻게 올릴 건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심리가 좋지 못하다는 거.